자, 오늘의 요리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잖아요. 네. 두루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 고기, 그 중에 저는 돼지고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돼지고기는 사실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부위를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위를 준비하셨나요? 저는요, 오늘 앞다리살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 앞다리살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고요. 보통 이제 삼겹살은 좀 기름기가 많은 데에 비해서 기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볶음 요리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밖에서 먹었던 두루치기와 좀 다르게 굉장히 좀 고기가 좀 얇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만약에 집에서 요리할 때요, 너무 고기가 두꺼우면은 이 채소랑 그 볶는 시간도 잘 안 맞고요. 네. 그리고 또 양념이 잘 쏙쏙쏙 잘 배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얇게 볶아주시게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도 좀 이렇게 양념도 골고루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얇은 돼지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돼지고기의 핏물을 조금 제거하시는 게 좀 좋아요. 예. 그래서 핏물을 제거하실 때에는 뭐 집에 페이퍼 타올이라든지 휴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휴지는 좀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이 위생 타올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넓게 펴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네. 사실 고기는요, 이 핏물만 잘 잡아도 고기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타월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꾹꾹 눌러서 핏물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고기의 핏물을 좀 제거를 했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네, 일단 양념장. 자, 저는 먼저 이 베이스가요, 저는 오늘 김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김치 자체도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양념들은 좀 줄여주시고 좀 고춧가루 위주로 오늘 양념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저는 3큰술 정도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맛술이에요. 네. 맛술은 조미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청주인가요? 청주랑 조미술은 좀 다르군요. 네, 청주는 비린내 잡는데 같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네. 이 맛술은 약간 조미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신맛이라든지 약간 달콤한 맛도 좀 가지고 있어요. 올라와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꼭 가열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고추장 1큰술에서 1큰술 반 정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좀 여유가 있다 하시게 되면은요, 집에 있는 그 양파 있잖아요. 양파를 좀 갈아서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깊은 맛이 나고 단맛 중에서도 좀 깔끔한 단맛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엿을 넣을 거고요. 네, 이제는 이제 셰프님들, 요리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만 봐도 제가 군침이 돌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정말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한다는 건요, 정말 기분 좋은 게 누군가 이렇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식탐이 늘어가지고요. 좋은 현상이네요. 예전에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조금씩 배워가다 보니까 어떤 맛이겠구나, 어떻게 만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자기가 만든 음식들이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살이 찌나요, 선생님? 그쵸. 제가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저도 초막 때는 좀 괜찮았어요. 네. 결혼하면서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대충 먹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맛있게 하게 되고 음식을 좀 더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진짜 음식도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게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양념장만 만들어 놓으시면요, 냉장고에 그냥 놓으시고, 오늘은 만약에 돼지고기 두루치기다 하면 넣으시고, 내일은 만약에 오징어 불고기다 그러면 넣으시고, 같은 방식으로 다 사용하셔도 돼요. 더구나 또 숙성이 되면 양념은 더 맛있거든요. 집에서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맞는 양념장 같은 거 하나씩만 집에 구비를 하시게 되면 급할 때 빨리빨리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을 준비를 해놨고요. 들어가는 채소를 좀 손질을 할 거예요. 채소는 집에 있는 채소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강한 양념에 그리고 다른 좀 약간 매콤한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단맛이 들어가는 채소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단맛 들어가는 채소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양파. 그리고 양배추, 대파, 당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배추는 또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맞아요. 양배추는 사실 이렇게
둥근 형태로 있어서 세척을 겉에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세척을 하실 때는 먼저 잎을 다 이렇게 떼주세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예. 잎을 떼서 흐르는 물에 좀 씻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렇게 물에다 약간 침지시켜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침지 담가 놓다. 담가 놓는 예. 거죠. 네. 담가서 놓는 게 혹시나 있을 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물에 담가놔야지 더 잘 빠져요. 몇 분 정도 찬물이죠? 찬물이죠. 네. 찬물에 못해도 한 5분 이상만 좀 담가 놓더라도 예. 뭐 시금치나 양배추 이런 것들 흙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싱싱한 느낌이 들겠네요. 아무래도 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더 싱싱해지죠. 예. 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예. 했고요. 자, 일단 채소를 좀 손질을 좀 해볼까요? 자, 먼저 대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어슷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는 오늘 좀 길쭉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야, 이건 또 제가 처음 보는데. 네. 이렇게 볶음용은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손가락,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숨이 좀 많이 죽어요. 네. 뒷부분도 같은 길이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도 좀 이 대파나 다른 재료들과 좀 맞춰서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한 1cm 정도로. 자, 이렇게 썰었어요. 선생님 멋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예. 보는 분이 깜짝 놀라실까봐 조금 자중했습니다. 예. 네. 자, 당근도 썰을게요. 당근 썰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당근은 좀 잘 다쳐요. 딱딱해서. 예. 그래서 당근 썰 때 좀 집중해서 좀 썰어주시면 좋고요. 저는 좀 약간 길쭉하게 썰을게요, 그냥. 양배추는 이렇게 물기 좀 털고서 네. 하나 겹쳐서 써시는 게 제일 편하시겠죠? 양배추가요, 한번 구입하시면은 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볶음 요리를 해서 드셔도 좋지만 이게 매일매일 볶음 요리만 해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양배추 피클을 좀 많이 담그거든요. 아. 집에서 설탕, 식초, 뭐 물 이렇게 넣어서 뭐 저는 간장 살짝 넣거든요. 이렇게 넣고서 절여 놓으면은 반찬으로도 굉장히 쓰기 좋아요. 선생님, 근데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채소들을 냉장고에 먹다가 남은 것들 놓잖아요. 그거 과연 이 채소들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오래 상하게 되면은 예. 또 이렇게 어디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못 먹는 그렇죠. 것들이 예.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입을 할 땐 소량 구입을 하시고요. 예. 좀 분리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분리해서요? 네. 모든 재료들을 다 같이 넣고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네. 뭐든지 그 번지게 돼 있어요. 균들이. 그래서 만약에 대파가 상했는데 네. 나머지 거는 굉장히 싱싱했는데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양파 따로 대파 따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청양고추를 하나 사게 되면 한 2개 정도 먹다가 나중에 또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냉동실에 넣거든요. 괜찮나요? 아무래도 좀 청양고추,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냉동실에 보관하는 건 괜찮아요. 야. 근데 이제 다른 특히나 녹색 잎을 가진 네. 뭐 그런 것들은 냉동시키게 되면은 예.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고추 마늘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네. 김치도 잠깐 좀 썰어볼까요? 네, 김치는 집에 있는 김치를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서 이제 김치 먹다 보면 뭐 신김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익은 김치 잘 사용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렇게 김치 준비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료는 다 이렇게 다 한쪽에다 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요리하기가 편해요. 식혀주시고요. 네. 자,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데 예. 자, 일단 프라이팬에 예열을 좀 할게요. 자, 일단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이대로 같이 넣고서 한번 볶아줄게요. 김치는 김치는 빼고, 네. 김치는 빼고요. 예. 네. 그냥 가볍게 한번 볶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조금 넣고요. 네.
근데 지금 네. 채소를 먼저 볶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채소랑 고기랑 따로 볶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고기의 육즙이 채소에 같이 함께 모이게 되면요. 예. 굉장히 그 채소 내에서 고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채소가 그 아삭거리는 맛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강한 물에 살짝 한번 볶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볶았으니까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네. 정말 살짝만 볶네요. 살짝만. 네. 센 불로 볶아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어디서 뭐 두루치기나 먹다 보면은 채소가 이게 어떤 채소인지 모를 정도로 흐물흐물 거릴 때가 눅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저는 먼저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 고기 네. 넣고요. 자, 그리고 김치도 같이 넣을게요. 아, 김치는 고기와 함께 볶나요? 그렇죠. 어. 이게 왜 우리 삼겹살집 가면요. 예. 김치 같이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 네. 그 기름이 김치가 쫙 흡수를 해줘요. 아. 그래서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확실히 고기가 얇아서 그런지 금방 익네요. 금방 익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리를 하면은 시간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얇은 고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네요. 네,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채와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해놓은 채소 같이 넣고요. 여기에 저는 오늘 양배추, 대파 이런 거 했지만 깻잎 같은 걸 넣으셔도 괜찮아요. 깻잎을, 깻잎 잘 어울려요.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넣고요. 이제 양념장. 네. 양념장을 제가 빨리 안 넣는 이유는요.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양념장이 타는 거. 아.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볶아놓은 상태에서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시면은 타거나 뭐 눌러붙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선생님, 그런데 지금 오늘 요리 제목, 이름이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잖아요. 그렇죠. 저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네. 왜 두루치기인가요? 두루치기라는 말은요. 네. 이 모든 재료들을 넣고 네. 이렇게 두루두루 넣고 볶는다고 해서 네. 좀 센 불로 빨리 이렇게 볶는다고 해서 두루치기고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모든 재료를 두루두루 넣고 두루두루 볶는다. 두루두루 넣고, 두루두루 볶고, 먹는다. 두루두루 같이 먹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두루두루 같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제육볶음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양념에 오래 재워놓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두루치기는 모든 재료를 넣고 양념을 넣고 정말 볶아서 먹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다른 돼지고기 볶음보다 채소가 살아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념장을 마지막에 넣고 볶아야 타지 않다. 그렇죠. 여기 오늘 또 콕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특히 양념이 들어가는 요리들은 네. 초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이특 씨도 아직 새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얇은 고기를 사용해서 좀 타는 걸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볶아졌어요. 네. 저는 오늘 여기에 먹을 때 약간 사리를 좀 넣어서 먹을 거예요. 사리를요? 네, 그래서 우동사리. 아. 우동사리 또 괜찮거든요. 뭐 예. 라면사리도 괜찮고 우동사리도 괜찮은데 예. 우동면을 먼저 살짝 한번 데쳐줄게요. 네. 가볍게 뜨거운 물에 한 30초 정도만. 와, 정말 맛있겠는데. 와. 우동사리는 같이 넣고 볶을 거고요. 네. 그 두부는 따로 제가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요, 우동도 이렇게 쉽게 팔아요. 면만 따로요. 면만 따로 네. 팔아요. 자, 이게 풀어지기만 하면 돼요. 자, 면 넣어볼까요, 면? 네. 와. 자, 이렇게 우동면을 물기 탁탁 털어서 같이 넣고 자, 한번 볶여줄게요. 와. 오. 비주얼이 그냥. 비주얼이. 예. 자, 이제 다 됐어요. 여기에 또 김치랑 돼지고기 하면 또 두부 잘 어울리잖아요. 예, 예. 두부는 그냥 바로 드셔도 좋은데요.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데쳐서 하시면은 조금 더 안쪽까지 따뜻하니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고 두부를 조금만 1분 정도만 담가 놓을게요. 네. 자, 한번 담아볼까요? 셰프님께서 이 비주얼만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침이 꿀꺽꿀 넘어갈 만한 그런 요리를 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비주얼을 싫어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여기나 또 면까지 또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라면이나 이런 우동면 넣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한쪽에 또 살짝 두부를 살짝 넣을 거라서 살짝 자리를 좀 비워놓을게요. 예. 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들한테 먹을 거 줄 때 기다려 하잖아요. 네.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합니다. 제가 네. 기다려. 이따 먹을 수 있어. 네. 좀만 더. 예, 좀만 더 기다려. 네, 선생님. 먹기 좋게. 이 두부를 뜨거운 물에 데치면 네. 뭐 좋은 점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두부 자체의 풋내. 풋내를 제거할 수 있고요. 예. 두부가 또 콩으로 만들어서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번 가열하면 더 고소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살짝 붙여서.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깨를 위에다가 자, 뿌려주시면 깨가 쏟아지네요. 쏟아집니다. 네. 깨가. 자, 영양도 두루두루 챙겨 드실 수 있는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인기 만점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김치를 함께 볶은 뒤 미리 볶아둔 채소와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장을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재료가 눌어붙지 않고 색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돼지고기의 환상궁합.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로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